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네, 그럼 첫 번째 무엇일까요? 보통 계약 기간이 일단 제일 중요하죠. 고객님들께서는 이제 상가 계약을 하고 매장 오픈 날짜를 지정해 놓고 인테리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사 기간은 정말 고객님들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렌트풀이나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는데 네. 짧게 받으면 이제 내 돈 내면서 인테리어가 들어가니까 더 그럴 것 같아요, 상가는. 맞아요. 공사 기간도 물론 짧을수록 좋긴 하지만은 짧다고 해서 인테리어에서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양생이라던가 방수도 그렇고 시간을 어느 정도 저희한테 주시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드릴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간을 써서 공사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대표님 그 계약 기간을 명시 안 해놔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계약 기간이 이제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이제 매장 오픈이 좀 많이 딜레이가 됐었던 경우가 있다고 들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견적서에는 무조건 공사 기간은 명확하게 기재를 하고 계약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계약서 작성 시 두 번째 팁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팁은 세부 내역을 꼭 받아두어야 된답니다. 인테리어 계약서에는 사실 기재를 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제 가벽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타일 덧방인지 아니면 철거를 하고 방수를 하고 새롭게 타일 시공을 하는 건지 마감재의 종류라던가 정확한 그런 명칭이 있지 않으면 추후에 갔을 때 이제 어떤 마감재가 들어올지 모르는 거니까 사전에 항상 얘기하고 나서 계약서에 지정하고 명시하고 진행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세부 내역서를 꼭 받아두셔야 됩니다. 확실히 그 마감재 브랜드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 브랜드 이름 하나하나가 다 적혀 있어야 나중에 딴소리를 못 하겠군요. 서로 오해도 안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예산 내에서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인테리어라는 게 전반적으로 다 이제 예쁘게 디자인을 잡을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힘을 줘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는 조금 더 이제 퀄리티가 높은 제품이 들어가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또 이제 힘을 빼고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얘기를 하고 진행하는 게 제일 좋죠. 네. 세 번째 팁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대금 결제일을 정확하게 계약서에 명시하는 겁니다. 보통 계약금, 착수금, 중도금 그리고 잔금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공정이 지금 절반도 안 왔는데 중도금까지 결제를 하게 됐을 때는 잔금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공사가 스톱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공정표랑 같이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돈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돈이 들어가면서 점점 이 현장이 완성되는 건데 이것들로 뭔가 불협화음이 생기는 게 돈이다 보니까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사전에 얘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후에 그런 불화가 생겼을 때는 감정이 상한 부분이다 보니까 항상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전에 얘기하고 진행하는 게 제일 좋죠. 그 날짜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잔금이라던가 아니면 중도금을 치르는 날 그날 현장 미팅을 꼭 하세요. 이제 작업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이제 눈으로 직접 보시고 그리고 문제가 될 부분들은 없는지 그런 것들은 좀 꼼꼼히 같이 이제 업체랑 미팅을 하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네 번째 팁은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 하자이행 보증 증권을 발급한다입니다. 보통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보통 그것들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서 이제 AS를 안 봐주는 업체가 이제 종종 만나면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보통 계약서를 쓰는 날 하자이행 보증 증권도 같이 발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업체에서 AS를 해주지 않을 때 이제 하자이행 보증증권에서 비용을 이제 고객님들께 드리고 그 비용만큼 업체에다가 이제 추심이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AS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같이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대표님 그 인테리어 끝나고 AS 정말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거기서 스트레스 받는 분이 오히려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왜 중요할까요? 보통 저희는 상공간 인테리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매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영업에 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빠르게 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항상 상공간들은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영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하자이행 보증증권이 있으면 거기서 어쨌든 비용이 들어와서 그걸로 또 바로바로 처리가 가능하니까 웬만하면 그걸 하는 게 좋죠.
네, 대표님 그러면 5번째 팁도 있을까요? 5번째는 공사 기간 내에 이제 공사가 끝나지 않았을 때에 대해서 이제 피해 보상을 한번 어떻게 얘기가 이제 돼야 될지 기재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되게 추상적이기는 해요. 보통 업체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늘어난다거나 하는 경우는 되게 드물기는 한데, 간혹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늘어날 수는 있거든요. 아니면 클라이언트의 요구 사항이 추가가 된다던가, 그럴 경우에는 조금 부득이하게 하루 이틀 정도 늘어날 수는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회사 측이랑 잘 얘기를 해보고 웬만하면 계약서에 그것들도 명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인테리어 계약 자체가 큰돈이 이제 오가는 계약이다 보니까 되게 걱정이 많으실 것 같기는 한데, 오늘 설명드린 부분들이 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인테리어 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